안녕하세요. 모텔이답 선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평내 호평역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내 호평 상권은요, 보시면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진 아주 이쁘게 생긴 도시가 보이시죠? 평내 호평역이 중심에 있고요. 평내 호평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경춘선 한 라인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2027년 이후에는 GTX-B 노선이 들어와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역입니다. 아무래도 남양주시의 지형적 특색 자체가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좀 지역과 지역 간에 교류가 쉽지 않고, 근데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이렇게 GTX B 노선이라든지 지하철들 호재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길이 안 막히면 약 30분 정도면 이제 잠실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산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양주시 자체가 개발이 좀 산발적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변 상권들이 특혜를 많이 봤어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남양주에서 놀기보다는 그 주변 도시에 가서 소비를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상권입니다. 수택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모텔 상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상권이고, 이제 유흥 상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권입니다. 이제 수택동 상권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평역을 한번 보실게요. 중심부에 호평역이 있으니까, 호평역 북쪽으로 이제 호평동이고요, 남쪽으로 평내동입니다. 그래서 호평동이랑 평내동을 합쳐서 평내 호평 지구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는 아니고 계획적으로 만든 신도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평동이랑 평내동이랑 합쳐서 인구는 약 한 8만 5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산들이 있고 아파트들이 있고, 여긴 주거지예요. 여기도 주거지 있고요. 여기도 주거지가 있네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비중은 낮고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녹지나 공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작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치과, PC방, 교회, 학원, 병원, 한의원, 어학원, 학원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술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동네의 분위기랑은 많이 거리가 머네요. 빨간 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착실한 학생 같은 그런 분위기의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분위기의 도심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는 왜 모텔이 없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계획도시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이제 일반 숙박업이나 위락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안 낸 건 아니고, 처음부터 못 내서 숙박시설이 없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구 단위 계획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이 해달라고 해도 숙박시설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상권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이요. 자, 그러면 우리 손님들은 어디 가서 노냐? 한번 평내동 봤으니까 호평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평동도 역시나 주변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아파트 병풍들 다 서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있고, 여기에는 좀 대형마트가 있어요. 호평도 평내처럼 전체 규모 대비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요. 상업지가 여기 있습니다. 호평 같은 경우에는 모텔이 있어요. 그 이유가 지구 단위 계획의 위락과 숙박 조건이 부합하는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내부를 먼저 볼게요. 상권 내부를. 여기도 평내처럼 병원이 진짜 많아요. 병원, 만화카페, 핸드폰 매장, 산부인과, 병원 많고 학원 많고, 상업지 비율이 적다 보니까 빈 상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건물에 꽉꽉 들어차 있는 게 보이네요. 근데 조금 평내 지역이랑 다른 게, 여기 보세요. 룸클럽, 가요장, 이게 다 유흥주점이거든요. 여기 중고 있네요. 아까 평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호평동에 오니까 약간 빨간 맛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구리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유흥업소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왜냐면 구리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하게 가요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타 지역도 그런 경우 좀 있긴 한데, 구리 가면 다 가요장이에요, 간판에 보면. 근데 여기도 가요장이 많네요. 보면은 치과 위에 노래방 있고, 학원 밑에 있고, 상업지 비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짬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때려 넣었어요. 여기는 위락도 되고 조건이 다 되는데, 프라자 상가 건물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이마트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호평동 상권이 되게 작잖아요. 작은데도 유흥주점이 꽤 있어요. 보면은
라이브 바 같은 거랑 뭐 이런 가요장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프라자 건물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유흥주점이 한 25개? 그 이상 되더라고요. 작은 동네에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업지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주택지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1층들이 다 술집, 상가 싹 다 빈 곳 없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 상업지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주거지까지 1층에 이제 음식점들이 다 있어서 퇴근하고 집 근처에 와서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모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평 특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텔이 딱 4개 있는데요. 객실수 순으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기 프라하, 객실 28개 프라하 모텔이고요. 그리고 투스 모텔이 22개. 그리고 같은 건물에 W라고 있어요. W가 19개. 같은 건물주예요. 그리고 M 모텔, 객실 14개.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는 다 복합 모텔들이고 총 객실 수는 83개. 굉장히 적은 거죠. 타 지역으로 보면은 뭐 객실 40개짜리 2개의 호텔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다 산지 지역이고 주변을 상권으로 가려면 막 다 차 끌고 나가야 되고 너무 힘든데 모텔이 몇 개 안 돼요.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현저히 적다.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도 빡세게 할 필요 없고 배짱 영업을 할 수 있는 상권이고 이렇다 보니까 단가가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죠? 평일 기준으로 해서 프라하가 대실은 5시간 주고 3만 원 받고 숙박은 5만 원, M모텔이 대실 25,000원, 숙박 5만 원, W가 25,000원, 6만 원. 지금 저녁 8시인데 거의 대부분 방이 팔려 있네요. 이 지역 물건 탐색자 한번 가봤었는데 그 객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수도권 평균가 이상 단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10,000원씩 비싸지네요. 대실 시간은 4시간으로 줄고 원래 평일 5시간 받았었는데 4시간으로 줄고 6만원, 7만원, 8만원 벌써 뭐 예약 마감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트윈 객실은. 오늘 몇 요일이야? 오늘 월요일인데? 아무래도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단가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 대비 높고 또 지출은 또 굉장히 낮습니다. 뭐 퍼주는 게 없어요. 대실 시간도 다른 지역들은 무한 대실 주고 이런데 여기는 평일 5시간, 주말 4시간. 이렇다 보니까 매출 대비 지출이 적고 그리고 모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광고비도 굉장히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모텔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제일 저렴한 광고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단가는 높고 퍼주는 거 없고 지출 적고 운영 편하고 매출 대비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상권입니다. 해당 상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매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투자금을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모텔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